회사의 부장님이 저희 팀 밥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장님들 특은 밥 먹을 때 호구조사죠. 자네 학교는 어디 나왔나? 예, 저는 D대학교 나왔습니다. 아이쿠, 나랑 동문이구만. 그래, 고향은 어디고? 저 서울 토박인데요. 아버님 고향은? 경기도 포천이십니다. 포천? 아이, 나도 포천이야. 우리 아주 인연이 깊구만. 그럼 자네 어디 김씨인가? 저 김해 김씨고요. 생구라파 67대 손님. 저 그렇게 부장님의 최애로 등극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을 지독히도 사랑하는 한국인들. 특히 혈연에 관해서는 성이 같은데 본관까지 갔다. 그날부터 가족 쌉가능입니다. 근데 한국인 10명 중에 1명이 김혜김씨고 그 다음으로 많은 밀양 박씨도 310만 명이나 된다는데 진짜로 이 모두가 혈연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 한국인의 성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계 최초로 이름에 성을 붙인 나라는 고대 중국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중국은 모계사회로 어머니의 핏줄을 기준으로 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구성원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양육 주체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혈족을 구분하기 위해서 엄마가 살던 지역의 특징을 딴 성을 만들게 된 것이라 여겨지죠. 성이라는 한자어만 봐도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을 쓰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 본격적으로는 신라 말기부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라 초기에도 왕족 성씨가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요. 당시에는 알지, 탈해, 거세?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불렸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보니까 이름만 있는 게 영 허전해 보였던지 성을 만들어서 붙여줬다는 게 학계의 중론입니다. 아무튼 신라 말기는 당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는데요. 당나라에서는 성 빼고 이름만 부르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죠. 성을 갖지 않고서는 당나라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나라와 교류가 잦았던 무역 상인, 사신,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성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제패했던 최수종 아니 장보고입니다. 원래 장보고는 궁복이라는 굉장히 정감 가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명문가 성씨인 장을 가져다가 장보고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고 하죠. 이후에는 고려를 만든 최수종 아니 왕건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 호족과 개국 공신들에게 성을 하사하는 사성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때부터 성을 갖는 귀족들이 점차 많아졌고 성씨는 특권층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더불어 왕건은 호족들에게 성과 함께 다스릴 땅도 정해주었는데 이것이 본관의 유래가 됐다는 게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김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영어권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성이 다양해서 이름 대신 성을 부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김씨라고 부르면 최소 5명 중 1명은 돌아볼 만큼 김씨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이씨와 박씨도 김씨와 함께 한반도의 절반가량을 점령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뿌리 깊은 양반 가문 출신이라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지만 조선 초기에 양반의 비율이 10% 미만이었던 걸 생각하면 좀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조선 초기만 해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성은 로얄 패밀리들만 갖는 특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10%가량의 양반 계층만 성을 갖고 있다가 17세기 이후 갑자기 성을 가진 이들이 급증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공명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명첩이란 돈을 받고 관직을 팔 때 주는 임명장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개박살난 국고를 메꾸기 위해 조정에서 이 공명첩을 대량으로 뿌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지독한 체면의 나라였던 조선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은 중요했고 때문에 돈이 있는 상인들은 물론 집 팔고 논 팔아서 신분 세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들어서는 족보 위조도 만연했습니다. 당시에는 족보가 있어야 근본 있는 집안이라고 인정받았고 병역 면제라는 짜릿한 혜택도 누릴 수 있었던 덕에 족보 위조 수요는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름 있는 양반집 족보를 빌려다가 위로는 베끼고 아래로는 의뢰인 가족 이름을 넣어주는 게 일반적인 위조 방식이었고요. 성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성이 있더라도 본관이 좀 약한 양반들까지 족보를 위조하면서 유명한 집안의 본관으로 갈아탔다고 하죠. 그러다가 1909년 일제가 민적법을 실행하면서 누구나 성과 본관을 갖도록 법제화합니다. 순사들이 각 집을 돌면서 원하는 대로 성씨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전 국민이 성을
갖게 됐죠. 역사적으로 백성들이 성씨를 취득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가장 잘 팔렸던 성이 바로 김씨, 이씨, 박씨였습니다. 대부분 이왕 성을 갖는 거 굳이 새로운 성씨를 파서 천민티를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권세가였던 안동 김씨, 조선 왕조의 성씨인 전주 이씨, 오래되고 유명한 시조설화가 있는 김해 김씨와 밀양 박씨 등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근본 들먹이면서 양반 출신이라고 자랑하면 구라일 확률 99.999. 근데 그딴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천방지축 마골피는 천민의 대표 성씨다. 각각 천은 무당, 방은 목수, 지는 장의사, 축, 마, 골피는 각각 소, 말, 뼈, 가죽을 다루는 백정을 대표하는 성씨라는 건데, 이건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조선시대의 천민은 성이 없었으니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축시인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골시인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피씨의 경우 대표적으로 병조판서와 전라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피득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씨 중에도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운 공으로 공신반열에 오른 마천목 장군이 있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한간의 소문이 김씨, 이씨, 박씨와 같은 흔한 양반들 성씨에 숨어든 천민의 후손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분이 들킬까봐 괜히 찔려서 퍼뜨린 유언비어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한편 남한에는 거의 없고 북한에만 몰려있는 성씨도 있는데요. 바로 개씨. 한반도 개씨의 95%가 평안도 지방에 편제되어 있답니다. 남한에도 소수의 개씨가 있긴 한데 대부분 집성촌이 있는 강화도 지역에 몰빵되어 있고요. 그 밖에 북한 지역에 많이 편제된 성씨로는 탁씨, 독고씨, 승씨, 선우씨, 현씨, 차씨 등이 있죠. 자, 오늘 여러분의 뿌리를 까발려봤습니다. 저는 김씨여서 초딩 때 애들이 막 김밥이라고 부르던 게 기억나는데요. 김밥처럼 꽉 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